자,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행복교육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주 야심찬 기획으로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한 지 벌써 5주예요. 그렇죠? 5주인데 중간에 한 주를 이제 쉬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다는 걸, 그리고 다양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 분들에게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진로들을 생각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 기획할 때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1회, 2회, 3회를 듣고 나면서 사실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청년들이 청소년들에게 또는 양육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도 참 좋은 이야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강동우 님이시고요. 물론 지역에서 살고 계신 청년이시고 도시재생도 주민자치도 지역 청년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강동우님은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지금부터 강동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본동 주민, 저는 강동우고요. 네, 충남구 면목본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좀 제가 하는 일에서 좀 즐거움과 가치를 찾는 작업을 좋아하고, 좀 일을 왜 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일이 긍정적인 좀 감정과 가치를 주는 일이라면 좀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자기소개 페이지를 조금 길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PR을 하고 싶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름은 강동우고요. 그래서, 92년생이고, 네. 가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는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전에 하던 일은 저는 처음 이벤트 대행사에서 근무를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에 도시재생 리더 과정에 참여를 해서 현장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은 저는 좀 직접 만든 콘텐츠나 콘텐츠에 대해서 동료들과 좀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좀 새로운 일을 좀 배우고 다양한 환경에서 좀 빠르게 적응하고 하는 거에 익숙한 편입니다. 꼭 좀 동료들이랑 아무래도 좀 협업도 같이 하고 뭔가 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같이 좀 성장하는 작업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좀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많이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시각이나 관점들이 많이 달라져서 저는 항상 매사 좀 당연한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되게 다양한 거,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부분들에서 조금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동네 이웃과도 좀 금방 누구랑도 좀 친해질 수 있는 좀 사교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그리고 제 관심사는 저는 핸드폰 게임, 제 쉬는 날에는 핸드폰 게임을 주로 하고 요리하는 걸 좀 잘합니다. 저 음식도 잘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좀 아무래도 제가 주민자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서 환경에도 조금 요즘 관심이 있고, 밑에는 이제 누구나 젊은이들이 또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뭐 넷플릭스나 여행, 그리고 전 커피도 좀 좋아해서 커피도 좀 집에 따로 기계를 놓고 직접 뭐 원두도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직접 맛있는 카페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MBTI는 ENFJ라는 유형인데 사실 이게 전국?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한 3%밖에 없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에 부분은 조금 그 장점적인 부분이고 밑에는 좀 단점인데, 일단 이타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언어 능력이 좋고 사교적이란 게 조금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점으론 자기 비판적이고 갈등을 좀 회피하고 오지랖이 넓고 낙관론이고 좀 성급하다는 게 단점이라는데, 저는 장점은 잘 모르겠고 단점이 좀 많이 진짜 적절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까지고, 사실 앞에 좀 빼뜨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발표 순서는 좀 일단 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사실 주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긴 한데, 그래서 오늘 청년으로서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생 곡선을 저도 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마을이나 동네에서 어떤 활동들을 조금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인생 곡선인데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일어나서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좀 해드리면, 빛이 비치셔서 그렇지. 네, 이게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 곡선을 이제 위로 가서 세로축은 만족도고, 이제 가로축은 이제 나이인데, 제가 이제 나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17세부터 해서 그 1년씩 해서 지금 나이까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만족도가 아래로 갈수록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좌절감이나 슬픔, 좀 우울함, 고난이 조금 어려웠던 시기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조금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좀 뿌듯한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17세에서 19세 때는 사실 누구나 다들 경험을 해봤겠지만, 입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는 진짜 뭐가 되고 싶지? 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좀 특별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좀 너무 제가 뭐 성적을 많이 잘 받아오거나 이러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그냥 기뻐서 아무 그냥 진로나 뭐 꿈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상태로 한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가 제일 바로 꺾이긴 하는데 제일 힘들었었고, 근데 그 다음으로 보시면 우연한 계기로 제가 그 수능은 좀 망쳤지만 좀 대학을 어떻게 수시 전형으로 해서 좀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다음 한 20살 때 되면 또 수능에 대한 대학 생활에 대한 좀 기대랑 설렘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사실 조금 다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입학한 학교가 성공회대라는 학교가 사실은 이렇게 기존의 그 다른 학교와는 다른 학풍이 좀 있고, 그리고 교내 분위기나 정서들 같이 이제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과 좀 대화를 해보면, 그때 당시는 저는 되게 약간 가치관의 혼란이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걸 좀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그냥 그대로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내가 나온 학교 성공회대고, 저희 학교에는 또 특별한 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나 이런 정서를 봤을 때 20대 초반에인 저는 그때 그래서 이 학교가 정말 나랑 맞을까? 그래서 이런 학과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기여서, 이제 20대 초반에 딱 이렇게 제 만족도가 곡선이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닌데 내려가고, 근데 다음에 그 해를 거듭할수록 좀 수업도 듣고 친구들이 이제 대안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예전에 내가 봤던 세상들이랑 사회랑은 좀 많이 다른 시각이나 관점으로 조금 사회를 보게끔 하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영화 매트리스에 나오는 건데 이제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매번 하시던 말인데 전공 수업 때 쟨 딱 그 말을 듣고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왼쪽에는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빨간 약이 있고 오른쪽엔 파란 약이 있는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빨간 약을 먹으면 그래서 너는 그냥 지금 있는 세상에서 그대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오른쪽에 있는 파란 약을 먹으면 이제 진짜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다. 어떤 약을 먹을 것인가라는 영화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똑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어서 제가 좀 넣어보게 됐고,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제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2살 정도 되면 제가 그 대학교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군대를 저는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좀 대체를 해서 복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뭐 그런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서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체장애 아이들이 있는 그 휠체어 타고 있는 그런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도 되게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이때 전 좀 되게 많은 그 뭐랄까 되게 제가 평소에 겪어볼 수 없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경험을 저는 한 거여서,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직접 그 아이들이 정신연령이 한 살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덩치는 저보다 큰 아이들도 있었고 그냥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옆에서 같이 케어해주고 아이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좀 대화를 해보면서 이게 그 장애인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충들이나 그런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수업을 얘기하고 듣고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좀 그런 가치관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닫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는 걸로 표시를 했었고,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인생 두 번째 위기가 또 다시 옵니다. 여기보다 좀 더 많이 내려오는데, 이때도 좀 진로에 대한 고민 두 번째였는데, 사실 졸업반쯤 되면은 대학생들 3, 4학년쯤 되면은 내가 전공을 살려서 나가면 뭘 할 수 있지? 사실 이런 학풍이 있고 그런 사회학이나 뭐 그런 관한 그 공부를 배웠어도 전공으로 배웠어도 사실 대학은 직업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응해야 되는, 그래서 많이 가치관에 좀 더 혼란이 왔었고 갈등도 했었고, 그래서 직업을 내가 진짜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잘하는 거라고는 말하는 거밖에 못하는데 말하고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알바를 이제 대학 시절에 방학 시절이나 이제 막학기 뭐 이럴 때 알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알바 진행 요원이나 스텝으로 이제 경험을 하다가 나는 되게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의 무언가를 이제 콘텐츠나 이런 거를 조금 기획을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거에 딱 꽂히게 돼서 제가 그 행사 대행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거의 바로 졸업을 하고 바로 졸업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인생 진짜 최대 이게 저 바닥까지 더 그리지 않았는데 최대의 고비가 오는데, 그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짧게 경험했던 경험들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정말 노동 환경이 열악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행사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획도 이제 서류 작업이나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해야 되고, 현장에서 뭐 지방이나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매일 밤새고 뭐 새벽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현타라고 하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면서 이제 그래도 꾸역꾸역 2년을 버텼는데, 그래서 취업 전에는 여기 그래서 표시한 것처럼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뭐 뽑아주면 너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왜 불지옥에 들어왔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이제 뭐 사무적인 거나 이제 행사를 아무래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어떤 분야든 이제 그 지식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뭐 홍보 관련한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그 웹자보나 웹자보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능력들이 실무 능력, 뭐 직무 능력 정도는 많이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급격하게 이제 퇴사를 하고, 급격하게 올라가죠. 퇴사에 대해서 퇴사를 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취업을 한 게 이제 도시재생 분야인데, 이건 사실 접점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생략을 해놨는데, 이벤트 대행사에서 일할 때 제주도에서 이제 갔던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이제 저희 담당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발표도 들어보고 어차피 제가 담당자였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나눠보고 그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여기도 표시를 해놨는데, 로컬에서 주로 이제 그 지역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가치를 찾아서 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지방, 이제 소도시나 지방들, 이제 구도심 위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좀 자극을 받아서 저는 좀, 아, 그래, 나는 이런 이렇게 기업들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돌던 중에 친구가 이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일자리를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저는 그 창신숭인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 1년 정도는 제일 길게는 저희 동네에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코디네이터로 그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듣고 목소리도 함께 듣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좀 다양한 가치를 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끝나고 사실 뭔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도시재생 쪽으로도 저는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기도 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약이 끝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희망지에서 저희 동네에 저는 이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는데, 이제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가, 이제 임지현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마을계획단 하셨던 선생님들이랑 계속적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왕 할 거면 우리 동네에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곡선 여기까지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뒤에 부분에도 나오긴 할 건데, 도시재생은 좀 말 그대로 여긴 되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그 쇠퇴하거나 노후화된 이제 도시들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도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 이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이제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여기서 도시재생이 뭔지 궁금해하실까봐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LH에. 그래서 도시재생이란 좀 인구 감소, 뭐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나 새로운 기능의 도입, 뭐 창출 및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은 뭐 지역 주민이랑 전문가, 코디네이터죠. 그래서 그리고 행정이 함께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좀 살기 좋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다들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 잠시만요. 그래서 도시재생 특징적인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도시재생은 기존의 개발과는 조금 다르게 아예 그 주민과 좀 소통을 해서 이제 뭔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 것을 조금 바꿔서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바꿔서 새롭게 좀 바꿔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이제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주거환경이란 거는 이제 보행로가 너무 불편하다, 도로가 너무 이제 튀어나와 있다, 너무 아이들이 통학로가 좀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물리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걸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개선하는 거.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이제 특화 산업이나 이제 저희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그 동원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리고 전통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으로 하는 유형이 있고, 사실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통합 커뮤니티, 주민 모임 활성화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이제 주민 거점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커뮤니티나 지금 저희 뭐 겸재마중이나 중랑에서 하는 마중 사업들 공간들이 좀 대표적으로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그러면 난 뭘 했냐 그러면 1년 반 동안 도시재생에서 뭘 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22년 동안 2년 하반기까지 좀 근무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창신숭인 지역에서 일단 파견을 나가서 그 지역은 이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점 공간이나 그래서 뭐 그런 공간들이 조성이 다 완료된 공간이어서 그래서 이후에 그냥 그 공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운영하거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랑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말이 이렇게 좀 한데 주민분들이 직접 그 공간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인상적인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근무를 하는 곳은, 제가 뉴딜로 근무했을 때는 저 말고 저와 같은 청년 그 도시재생 뉴딜 일자리들이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한 3분 정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창신동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봉제골목, 봉제 산업이 한때 유명했던 때였고, 근데 산업이 이제 쇠퇴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그 봉제 산업이나 창신동만의 조금 그런 콘텐츠들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작은 이제 동근님이라는, 동대문 그 여자라는 닉네임을 쓰던 봉제 장인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조금 협업을 해서 이 공간이 지금은 다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공간이 이제 주민들을 위한 이제 거점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채석장 전망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협업을 해서 동근님이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좀 공간 한쪽을 이용을 해서 좀 전시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 패브릭 인형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패브릭 뭐 인형 만들기, 이제 마카로 이제 그리게끔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소재로 만드신 옷들, 이런 생활한복이나 이런 것들 좀 판매로 이어지실 수 있게끔 전시도 해놓고 판매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창신동 하면 이제 패턴 공장도 이제 다들 아실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가 좀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What's Your Blue라는 주제로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좀 극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데님으로 환기해서 저희 그 창신동의 그 카페 공간을 이렇게 좀 그 데님으로 아예 벽 가벽을 장식을 해봐서 좀 이렇게 꾸며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만 이제 단독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 창신동에 GMH라는 그 디자이너 크루 브랜드, 청년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는데 그분들이랑 협업을 조금 해서 같이 전시도 기획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벽에 아예 캔버스를 그려놓고, 그래서 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나만의 뭐 방법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체험을 해보자, 자유롭게 좀 표시할 수 있게끔 이제 데님 원단을 캔버스가 아니고 놓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했었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그 패션 디자이너 분들 지인 모델 분들을 섭외해서 사진도 막 찍고 이런 과정들이 했었는데, 네, 이런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앉아서 해도 될까요? 다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사업 협치 사업 종로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좀 지원을 해서 담당을 맡아서 했었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신숭이는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남은 이제 사업들, 마중물 사업들을 정리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이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보행환경,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거환경을 이제 창신동 다들 와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숭인동이나 창신동이 굉장히 그 보행이 어렵고, 옛날에 이제 창신동이 그 채석장으로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쓰던 곳이라서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런 곳이고 보행이 불편한 곳인데 좁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디자인을 좀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전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이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이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그 디자인 연구소랑 함께 같이 이렇게 좀 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같이 주민분들께 의견도 받고 모아서 설문조사도 진행을 실제로 해보고 여기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 좋을지 지도를 아예 만들어서 나가서 가두에서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그 설치를 위해서 지금 좀 여기 사진은 안 나왔는데 동의서도 주민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가가오 좀 방문을 해서 받는 작업도 했고 워크샵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웹자보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창신동이나 숭인동이 되게 좁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었어서 벽에 집 주소를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할 게 아니라 집 주소에 쓰레기 버리는 날이랑 쓰레기 언제 버리는지를 이제 표시하자라고 해서 이걸 디자인적으로 벽에 집집마다 붙여주는 작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패턴 공장이나 봉제 공장이 많으니까 이제 셔터에도 아까 위에 있었던 이제 쓰레기 버리는 요일 날짜를 지정해서 조금 바꾸는 작업들, 그래서 그런 작업이랑 이제 쓰레기를 조금 줄이자, 버리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좀 써놓는 그런 패턴 도장 작업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을 게시판. 사실 동네에 마을 게시판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나 공동체에서 활동을 할 때 게시판이나 이런 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붙일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그 활동하던 동네에서도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서 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창신동이 아무래도 패턴이나 봉제 공장이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이제 그 인도를 아예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어서 오토바이 주차장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서
지어주는 작업을 했었고, 네. 그 밖에도 좀 다양하게 뭐 소화기나 이런 것도 조금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네. 동의서를 받고 완료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이랑 같이 하는 기획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운영이나 실제로 네, 공연까지 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주민분들이 뭔가 이제 문화적인 프로그램에 즐길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종로구에서 민간협치 프로그램으로 같이 준비한 사업인데 그래서 그 비대면 체험 클래스 그 동네에 아무래도 공방이나 그래서 뭐 그 캔들샵이나 아니면 그런 그 웹툰 작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 섭외를 해서 아지트 컨셉으로 해서 온라인 비대면 클래스 체험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숭인동의 별이 같이 이제 진행한 사업인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그래서 별밤 콘서트라고 해서 아무래도 끼도 되게 많으시고 공연을 하고 싶은 동네 유능한 되게 인재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 때는 진짜 공연할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한번 놀아보자 이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저희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공연을 했던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저에게 가장 긴 시간 동안 경험을 했었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현장 코디네이터인데요. 저는 면목분동 도시재생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희망지 코디네이터로 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던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희망지 사업 말 그대로 이제 희망이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분들이 이제 이런 동네에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지역 자원을 좀 발굴도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발굴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전문가도 모시고 섭외를 하고 행정이랑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좀 개선해보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민 모임 일단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을 모으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했었고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그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민간이랑 좀 협의를 해서 수립도 지원을 했었고 네 그리고 네 보시면은 이 사진들이 작년에 이제 다들 같이 참여하셨던 이제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 활동가 선생님이랑 여기 옆에 코디네이터 여기 희남쌤이 안 계시네요. 희남쌤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작년 연말에 했던 사진이고 이때가 이제 저희 개소식이나 홍보 입구 연목역 광장에서 홍보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가 뭔지 좀 생소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홍보하는 것 같네요.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주민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주민분들께 교육을 하고 교육이란 말이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같이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네, 굉장히 장엄하게 써놨네.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 하네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뭐 비전도 제시해주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너무 어려워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사업이 크게는 이제 주민 모임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매달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이니까 이제 저희 동네에서 주민분들이 어떤 의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또 우선점이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는 지역 이제 발굴을 위해서 좀 직접 이제 이렇게 판넬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가두로 조사도 하러 다녔었고요. 너무 제 사진 위주로만 모아놨죠. 그래서 혹시 보시고 계실까봐 지금 활동하는 선생님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활동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이제 발굴을 위한 조사나 주민 인터뷰들도 했었고요. 여기 저희 마을렛 가서 이제 장희정수 선생님이랑 경현쌤이랑도 이제 같이 의견을 주고받았었고, 그래서 저희 면목역에서도 좀 진행을 했었고, 이제 매주 정기 모임 회의에서도 매달, 네, 정기 모임 회의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문제들, 뭐, 우체통, 뭐, 이렇게 주민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따 나왔던 게, 저희 면목역을 다들 한 번쯤 와보시면, 면목역 2번 출구 앞에 이제 롯데리아가 아니고, 버거킹이 있고, 양평당 한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담배꽁초가 굉장히 심각한, 면목역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이제 주취자들이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여기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 의견 조사에서 받았던 곳이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너무 TMI죠. 그래서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앞에서 활동들을 토대로 좀 워크숍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게 쉽게 좀 정리를 해서 팀별로 오셔서 이제 반장, 부반장 정하고 사전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우리 동네 그 문제점이 뭘까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눈높이 교육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랑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우리 동네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포스트잇도 붙이는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모임 활성화 프로그램도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매번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고 뭔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티셔츠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자원 조사도 하고 지역 그 수요 의제 조사를 좀 할 때 가장 주민들이 수요가 높았던 게 환경에 관한 게 이제 본동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깅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한 3회차 정도를 했는데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활동에 이어서 이제 주민공무 사업으로 이제 활동한 선생님이랑 지인분들이 이제 또 참여를 해서 이어서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활동을 하시는 것까지 이어졌어요. 네. 좀 주소가 없죠, 말이. 그리고 이거는 그때 활동했던 저희 아이들이랑 학생들이랑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이 사진은 공모사업 때 사진인데 주민분들끼리 조금 활동하시면서 서로 모르니까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이제 런닝맨처럼 이렇게 좀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닉네임으로 부르게끔 좀 이렇게 좀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주민분들 좀 재능이 많은 주민분들이 직접 좀 강의나 강연을 조금 아니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실 수 있게끔 누구나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좀 모집을 하긴 했는데 이건 전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뒤에 나올 건데 이제 동네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동네 골목 풍경 점점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데 영상에 조금 담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이런 것도 같이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 저희 거점 공간에서 환경하다랑 저희 그 면목 리본이랑 캠페인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마실수세미 교환해주는 캠페인.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랑 제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이스팩 수거해서 이제 수거하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재활용하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었지만 네, 그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코로나 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던 건데 아예 저희 이때 당시에도 거점 공간이 폐쇄되고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던 기간이어서 리본 마켓이라고 그냥 당근 마켓처럼 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온라인 물물 교환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서 그래서 뭐 나눔을 신청하고 뭐 물품을 전달해 주시면 쿠폰으로 교환해 드리고 시간대를 좀 정해서 오시라고 하시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물건들마다 누가 기부하셨는지 적어서 그래서 나중에 벽면에 이제 기부자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뭐 이렇게 쓰는 그런 보드판을 좀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환경 관련한 저희 또 EM으로 전공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 초청을 해서 모셔서 그래서 크림 만들기 EM을 활용한 좀 크림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희 그 지금도 자치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클레이 아트 같은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좀 설명해주고 앞에 나서기 되게 부끄러워하셨었는데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하실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 이제 코코넛 저희 보템에서 코코넛 그 화분을 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는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뒤에는 아까 앞부분이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활동했던 그 조이남 코디네이터님이 이제 기획을 하시고 제가 같이 진행을 맡아서 한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 이제 주민분들이 서로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릴레이 주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길긴 한데 짧게 하나만 보고 갈까요? 네. 그 여기 첫 번째 거 누르면 틀어질 거예요. 아, 그러면 면목 리본 이제 나옵니다. 저기 써 있어요. 잠깐만 보고 네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로딩 중이라 잠깐만. 어색한 순간. 선생님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로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조회수 올려주실 겸 한번 이제 올라가서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네, 뭐 제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끝나서 그리고 나중에도 여기 선생님 두 분의 선생님이 저희 면목분동은 이렇게 물결이라는 주제로 저희 골목길 풍경이나 동네 풍경을 담은 영상을 담아주셨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알려드린 게 미숙했는데 굉장히 잘 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저희 희망지 사업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먼저 주민분들이랑 아까 그 의제 투표나 의제 워크숍을 통해서 선정된 곳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한 3순위 정도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해서 모아졌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광장은 일단 논의 대상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광장에 대한 의견이 따로 나오진 않으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당 한의원이랑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요 지역 공간이 있는데 이제 겸재 어린이공원 앞이고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인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앞쪽이 겸재 어린이공원인데 공원 앞에도 여기 사시는 주민분께서 이제 적치물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두셔서 이제 리어카나 그래서 그 서울우유 냉장고 같은 박스들이 막 잔뜩 올라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위험한 조금 아이들 나중에라도 혹시 뛰어다니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좀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이쪽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투표를 진행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더 직접 찾아가서 주민분들한테 저희 야간에 아무래도 다세대 건물이었어서 이제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내서 직접 이제 저희 활동하는 선생님들 두 분이셨고요. 그래서 섭외를 하고 이웃 주변에 사시는 뭐 반장님들이랑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동의서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좀 바뀔 거다라고 주민분들 초청을 해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설명회도 진행을 했었고, 네, 이것도 이제 직접 찾아가신 모습이. 그리고 선정 경과인데요. 뭐 의견 수렴도 했고 주민 투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 사업 선정이 두 곳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평당 한의원 담배 공초가 굉장히 심각한 곳은 주민분이 이제 반대를 하셔서 개선을 좀 하기가 어려웠었고,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좀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한데 바뀌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순이었던 경제공원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랬던 공간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됐던 공간이 이렇게 이제 밑에 시멘트를 다시 교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도 학생들이 뒤에 여기 근처에서 담배들 너무 많이 핀다는 의견들이 들어왔어서 담장도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드리고, 여기 적치물이 이렇게 쌓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치우고 주민분이 직접 관리하실 수 있게끔 이제 화분을 좀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뒤에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이랑 원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캔버스에 그림을 좀 그려서 액자에 걸어두는 조금 같이 조성을 해서, 어린이 공원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저희 도시재생에 관한 사례였고, 그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동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동네에서 아시던 이제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 계속 만났던 소중한 인연을 조금 이어가고 싶어서 활동들을, 그래서 제 자치회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회도 비슷한 맥락의 사업처럼 유형이 좀 비슷하게 조금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생략이 됐는데, 제 주민자치에서도 그 도시재생 활동할 때도 주민분들의 가장 수요가 높았던 게 환경에 관한 분야였고, 그래서 저는 환경분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의제 발굴을 위해서 좀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고 하는 캠페인을 선생님들이랑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마산도 올라가면서 가서 쓰레기도 줍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기 분과회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 저희 경연쌤도 저희 분과원이세요. 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총회를 또 열어서 7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주민분들 대상으로 투표를 하고, 그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스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너무 프리해 보이네요. 복장이. 그래서 저희 총회 때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 퍼포먼스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자꾸 이렇게 넘어가. 네, 그리고 올해는 사실 그래서 자치회 활동하면서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올해는 뭐 그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는데,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이제 중랑혁신교육지구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슬기로운 면목본동 자원순환 만들기라는 사업을 진행을 얼마 전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면목본동의 주민분들이 이제 EM 공급기, 이게 되게 착한 미생물이죠. 이게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홍보가 좀 덜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리고, 그리고 단순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이나 학생들과 함께 동네에서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EM 홍보도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랑 함께 만들기를 하는 이제 주민센터 앞에서 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저희 면동초등학교에서 이분이 이제 EM 강사시고 자치회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이랑 같이 EM에 대한 설명이나 환경 관한 캠페인을 같이 하고 EM으로 비누를 만드는 사진입니다. 네, 총 2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상반기랑 하반기에. 네. 그리고 사진이 더 있는데 잘렸네요. 저희가 최근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저희가 중화중학교 아이들한테도 가서 그 학생의 아이들이랑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면동초, 그다음 중화중 저희 자치회랑 마을넷이랑 함께 마지막 마무리 캠페인으로 저희가 그 중랑천에 가서 EM 흙공 던지기랑 그 사진이 왜 없지? 잠시만요. 그 사진이 잘렸네요. 그 아이들이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박스로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환경이 뭐 지구가 이대로 가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몰라 막 이런 문구들도 써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진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리를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또 정리를 해보면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윤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곡선을 그려보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진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살았구나. 근데 그게 단순히 전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단순히 계획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런 가치관을 찾아가면서 이제 살아보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자. 뭐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놔주고 필요한 것을 소중히 하다 보면 주변은 행복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거다. 라는 게 네, 그 말이 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무계획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냥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일, 지역에서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옆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이제 고 신영보 선생님의 글인데 이제 더불어 숲, 뭐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뭐 의지하자 뭐 이렇게 써 있고 토끼한테 이것도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뭐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뭐 발소리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함께 맞는 비. 뭐 우리를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함께 비를 맞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거다 뭐 이런 건데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민분들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진짜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함께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장점이지만 좀 뭔가 시너지나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그냥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뭔가 좀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야기 잘 들었죠. 네. 타고난 천생 활동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도시재생 공유회 또는 그러니까 마을 활동 공유회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엄청 떨린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못 되게 한 50분 정도 술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동호쌤에게 일단 박수 한번 보내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막 밑줄 치면서 들었어요. 네. 일단 이 이야기는 좀 들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동생 화이팅!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면목동의 기둥 동생 뭐 이렇게 올려주신 저희 분도 선생님들 자취회. 있고 면목본동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위원이십니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사진이 좀 안 보여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좀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진을 조금 저희가 찍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호쌤 너무 잘생겼어요. 와우, 동동쌤이라고 부르시네요. 네, 제 별명이에요. 네. 저희 동동쌤 활동가 짱!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동동쌤 짱!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막 들으면서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잠시만 넘어갔어요. 일단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사전 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태껏 이야기를 나눈 모든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건데요. 네. 예상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혹은 근 3년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한 3번 정도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같은 분이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근 3년간이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정리 멘트로 말씀드렸던 그 약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저에게는 좀 힘든 점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저처럼 살지 않는 이제 그런 친구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저는 좀 이제 뭔가 비교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들을 때가 많아서 사실 그게 가장 힘들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근데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냥 나고 좀 비교를 하면 계속 나 자신만 깎아내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냥 살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연습을 좀 단단해지고려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근 3년간까지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규적인 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회사를 다닐 때 이후에도 계약직 어떻게 보면 뉴딜 일자리고 청년 일자리긴 하지만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근데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느끼지 않게끔 좀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하지 않는 삶 네.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네. 근데 계획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사시겠다 이런 말씀을 근데 주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느 정도 큰 계획은 그래도 조금씩은 하면서 해야지 아예 저 자신을 놓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뭐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일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자치회가 내년에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분과원분들이랑 그리고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좀 많은 분들께 지역 동네에서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직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사 자격증 준비를 조금 하는 거를 지금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도 아무래도 연관이 아예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커뮤니티나 지역의 그런 네트워킹이나 이제 지역 주민 활성화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복지도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인생 곡선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막 이러잖아요. 네. 저도 언젠가 인생 곡선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는 해도 이렇게 막 그 진짜 이 뭐죠 초음파? 네. 심장박동 뭐 이런 거 찍듯이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힘은 뭐였을까요? 근데 제가 좀 그거에 그렇게 변화에 엄청 깊이 고민을 하고 오래 머물러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온순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성격적인 원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재수없을 수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좀 믿기 때문에 저는 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저는 스스로 이제 주변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빗대지 않더라도
먹고는 살고 뭐 저건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오래 이렇게 인생 곡선이 막 내려갔었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제가 꾸준히 지금도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생활의 태도를 갖게 됐는데 네, 대학에서의 경험이 혹시 그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사실 저 너무 좋아하는 아, 대학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학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다음에 그 대학의 교수님들을 사실 너무 네, 네, 좋아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을의 카톡방에 이렇게 공유드렸던 게 네, 성공회의 때 고병원 교수님 아, 강의였었잖아요. 네, 오늘 딱 또 그 아, 학교를 다니신 분을 만나게 됐는데 대학교에서의 그런 경험들과 생활이 네, 지금 동호쌤을 만드는데 동호쌤의 생각들, 가치관을 네,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네, 결정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의 생활과 교수님들의 강의와 그리고 그 강의들을 토대로 제 스스로 정리한 사회관이 저는 그 저희 교수님 저희가 인권과 평화의 학교이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이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이제 그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사회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지 세상에는 다 기능적이든 어딘가에 누군가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좀 지금도 후회는 없는 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회관을 가지고 그 사회관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지금의 성격이나 뭐 지금의 제 방향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래서 누군가를 대하거나 만나거나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좀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갑자기 뭐 바보가 됐네요. 망가졌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학에서 또는 학교에서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태도들을 배우는 거고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생각이 오늘 동생을 보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일하시기도 했는데 보통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은 동호쌤과 연령의 차이가 좀 있는 분들을 많이 네, 만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뭐 이해심이 넓다 하더라도 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팁 아니면 함께 같이 발맞춰서 잘 나갈 수 있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선생님들이라고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랑은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최대한 많이 어떤 고충을 가지셨는지를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들어드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 뭐 근데 저는 이건 물론 세대 간의 차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좀 이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의견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선생님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대화를 조금 해서 제가 약간 성향이 아까 MBTI가 평화주의라서 좀 그렇게 말을 해서 해결을 하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선생님들은 좀
세세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선생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머리 되게 선생님 머리 되게 잘 어울리신다고 머리 자르셨네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화장 어떻게 하셨네요.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말도 조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이 듣는 것들 들어드리고 듣는데, 칭찬도 자주 해드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네, 관심을 가져주는 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꿀팁이라고 전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서 소통하거나 이해하는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도움이 될 그런 꿀팁이었습니다.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것 중에 지금 공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모임을 만들거나 이런 네.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사전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공간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 사업 현장도 그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기준이나 서울시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은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나 가장 이제 행정과 함께하는 작업 중에 가장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그 운영 시간이 평일 낮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 보면은 오시는 분만 결국에 오시게 되고 주민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힘든 점이었고 또 그분들만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사업이고 그런 사업인데 목소리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주민들을 네. 만날 수 있으려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운영 시간 자체도 네. 되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니 이렇게 도시재생과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네. 본인도 이렇게 만족감을 얻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성장의 계기가 되셨던 네. 것 같기도 한데 도시재생과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발언을 듣죠. 안타까우시죠? 네, 많이 안타깝고 저는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이제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뭐 숫자에 대해 따라서 저희 이제 공동체를 이제 조금 어떻게 좀 위축시키려는 활동들이니까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좀 방법들을 조금 연대를 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시기가 왔다면 이런 시기에 또 공동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전환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또 마음속으로만 질문이 또 많으시죠?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 질문을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선택했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4명의 청년이 다 중랑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네. 동호쌤에게 마을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 질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호쌤에게 마을이란 무엇일까요?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네요. 저는 마을은 갑자기 어렵네. 왜 근데 저 코디네이터나 이렇게 활동감이 있으시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 선생님에게 마을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제가 많이 하셨죠? 하던 질문이었어요. 그쵸? 선생님에게 도시재생이란?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어로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동호쌤에게 마을이란 땡땡땡이다. 저에게 마을이란 관심이다.
좀 관심을 쓰는 만큼 주변이 바뀌는 것 같고, 내가 관심을 쓰는 만큼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제 살기 좋게 좀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멋있어요. 그래서 부모쌤에게 마을이란 관심이다라는 단어로 오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문장이 사실 좀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한번 적어봤는데 흘러가는 대로 살자.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필요한 것은 소중히 하다 보면 주변은 행복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아까 문장이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문장인 것 같고요. 이 문장이 동훈쌤이 지금까지 30년 인생, 네. 동훈쌤의 30년 인생을 잘 표현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네. 살아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네. 동훈쌤은 오늘 준비하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질문들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까도 초반에도 윤주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돌아보는 되게 결정적이고 소중한 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자주 생기고, 저는 또 청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숨겨져 있는 청년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이 같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좀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뭘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네. 다음 주 예고 한번 드릴까요? 다음 주에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요? 수영쌤. 네. 일단 오늘 너무너무나 또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동훈쌤에게 오늘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리고 네, 동훈쌤의 앞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네.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다음 시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프로젝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훈쌤 말씀대로 정말 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 이렇게